네, 입학사정관이시잖아요. 네. 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그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보실 텐데 네, 그렇죠. 좀 기억에 남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뭐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지 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류평가를 했을 때 네네네. 기억나는 학생. 그럼 뭐 평가했을 때나 뭐 자기소개서나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떠오르는 학생이 한 명이 네네네. 있는데요. 올해 평가를 한 학생이에요. 2021학년도. 네, 2021학년도에 네. 평가를 한 학생인데 법경찰행정학과에 어떤 오. 여학생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학생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딱 생기부를 딱 보는데 1학년 이제 1학기 이제 들어오면 보통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뭐가. 고1 네, 1학기. 네, 네네네네. 1학기 때 그냥 뭐 적당히 그래도 있을만 한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요? 네, 학생부가요. 왜? 그래서 왜일까 이 학생은 좀 사연이 있나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뒷장을 넘겨봤는데 생기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창의적 체험활동 그 시간에 네. 이제 진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1학년 후반 때 지나서야 이제 그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 폭력 그 전담 경찰관이라고 혹시 네네네네. 아시나요? 네. 실제 경찰이신 분들이 학교에 네. 상주하시기도 한다고. 네, 그래서 네. 그 꿈을 또 가지게 됐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네. 그 꿈이 그 창체 활동 시간에 써 있고 나서 생기부가 확확 이제 채워지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후로 그 네, 꿈을 그 가진 꿈을 이후로. 가진 이후로 그래서 참 확실히 이 학생이 꿈이 생겼구나. 어떤 분명 스스로의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네네네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선택 교과 같은 것도 거기 진로에 맞춰서 뭐 법과 정치 이런 거 뭐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평범했어요. 네네. 오히려 전년도 입결보다 조금 낮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단계가 또 5배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잠재력 부분. 그렇죠. 예, 그 부분. 거기서도 이제 본인의 도전 정신과 목표의식 부분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 눈에 띄겠는데요. 눈에 그거? 띄었고 실제로 그 학생이 어떤 친구를 상담을 학교 폭력을 당한 어떤 친구를 상담을 피해 하면서 학생. 예, 피해 학생의 감정을 읽은 어떤 소논문 같은 것까지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리얼로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변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보고서 이 학생은 정말 꿈이 생기고 나서의 학교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알차게 변했네요. 네. 그 학생의 그런. 그래서 그래서 그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약간 너무 뽑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 보는데 저도 좀 약간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딱 생각이 납니다 지금. 진짜 이런 경험하면 이게 좀 되게 그 뭐랄까 하시는 이런 직업적 자부심도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평균에 미달, 못 평균에 미치면. 미달되는 성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말 성적만 보는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죠. 어떤 꿈을 찾아 나가느냐 그 네네네. 과정이 정말 중요한 네. 거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해준 게 고맙고요. 너무 좀 훈훈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면접에도 직접 다 네, 참여하실 그쵸. 거 아니에요. 면접관으로서. 면접하죠. 예. 그렇죠. 혹시 그럼 면접에서도 뭐 만약에 뭐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기도 하고 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학교마다 형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면접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이게 좀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호서대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 좀 준비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노하우나 이런 대비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사실
면접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어떤 네네.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표출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렇게 말로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 활동이 너무 좋아서 물어봤는데 네네. 그 활동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면접관 입장에서도. 알았는데 근데 약간 그러면은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신뢰성을 갖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본인과 한 어떤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부분은 좀 최대한 숙지를 해오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자기가 했던 활동이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말할 수 있는 면에도 연습도 좀 하고 그러네요. 일정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더 숙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물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 그럼 생기부 있는 내용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거? 그거 얼마나 많은데 다 외워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희 호서대학교의 면접평가 영역이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저희 호서대학교 면접평가 영역은 전공적 합성과 인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또 생기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타 학교에 맞춰서 기준. 만약 타 학교가 A라는 조건을 본다. 그럼 그 A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생기부의 내용에 밑줄을 쳐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면접 평가 영역 같은 거를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호서대학교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영역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교과목의 세부 특기 능력상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 내신 등급 밑에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도 질문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약간 그 정말 질문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성 하면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인성이면은 맨 끝에 행동 특성 및 적업 의견. 그렇죠. 그리고 또 봉사활동. 봉사활동.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성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오늘 말이 너무 많죠.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변화 이게 정말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법경찰행정학과 이제 학생을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는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보통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어보면은 정말 단순히 경험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들이. 사실 제가 궁금한 건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어떻게 변화를 변화가 했는지 내가 정말 꿈이 없었는데 이제 경찰이라는 꿈을 갖고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세특과 창체를 콱콱 메울 정도의 네네네네. 활동을 교내에서 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 활동들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쵸. 내가 또 예. 어쨌든 느낀 바가 있으면은 행동도 변화되기 마련이고 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을 주로 좀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런 것들에서 좀 약간 그 사정관 입장에서 감동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면접이 어쩔 수 없이 면대면이잖아요. 그렇죠. 소통이니까 예, 바로 소통하는 거. 진짜 예.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물어봤을 때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했어요를 면접장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면 면접장 예뻐. 예쁘고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감동이죠.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2021학년도가 다 끝나고 이제 2022학년도 대입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제 3월도 이제 거의 뭐 중순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러한 질문들이 2022학년도에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고3에게 도입되는 첫 해고, 그리고 뭐 수능이 또 뭐 이렇게 개편되고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갓 고3이 된 학생들이나 이제 고1에서 고2로 올라온 이런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많이 어려우실 거고 네. 진짜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입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정도는 구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그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는 이제 관심 분야를 정해야죠. 정하고 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예. 지원하는 학과랑 나중에 지원하게 될 학과랑 좀 약간 연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내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나는 좀 약간 홍보하거나 마케팅 쪽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야죠, 약간. 그렇죠. 그러면 경영 쪽이 아무래도 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그 추상적이게 하면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 같은 거를 전혀 생뚱맞는 게 듣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네,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뭐 경제 쪽을 듣는다던가 네네네. 좀 더 약간 글로벌한 느낌의 이제 과목 승격을 띄는 약간 그런 과목을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길잡이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또 사실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또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게 내가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학종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그냥 이게 첫 해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정량화돼서 점수를 산출을 하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득점 포인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면접에서도 좀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물어보고 왜 이런 과목을 본인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까? 동기가 뭐냐? 네, 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배웠으면 또 저희는 또 이제 벤처 정신에 기여하는 이제 사회적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식의 면접 질문은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거 예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뭐 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이거는 네. 예, 꼭 쓰는 걸로. 예. 네,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이것도 뭐 해당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즘에 좀 잘 되어 있잖아요. 뭐 교육청과 연계된 이수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리고 또 주변 학교와의 그 교육 공동체 활용 맞아요. 같은 걸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 사정관 입장에서는 어우, 기특하죠. 이게 전공에 대한 좀 열정이 있어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런 이제 길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어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좀 유지를 하면서 교과 성적에 또 집중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그때는 다양한 활동을 좀 정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좀 준비해 가면서 교과 성적 계속 신경 쓰시고요. 네네. 그래서 자신이 수행했던 진로와 관련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면접을 본다고 하면 또 면접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 뭐 그쵸, 이런 훈련이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학년은 바빠요.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 교과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쵸. 수능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2학년 때 좀 이게 본인의 진로를 사실 빨리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 방향을 좀. 네, 방향을 이제 뭐 특정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요런 정도의 이제 좀 재능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좀 관심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 잡으시고 2학년 때 활동을 좀 하시고 3학년 때는 그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제 교과 성적 향상에 좀 신경을 쓰시고 네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그 직업을 좀 미리 생각하고 직업의 역순으로 이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를 나와야 되는지, 또 뭐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역순으로 준비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예.